야, 너 지금 장난해? 뭘 원해서 다시 나타난 거야?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웃기지 마. 내가 날 버린 건 기억 안 나? 지금 와서 뭐? 용서해달라고? 그땐 내가 너무 입 닥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알아? 미안해. 혜수야. 진심이야. 미안해. 내가 뭔데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해. 나한테 지옥을 선물해 놓고 이제 와서 감성팔이야? 나 정말 후회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웃기지 마. 난 내가 없는 세상에서 더 잘 살아. 그날 이후 나와 혜수는 남이 되었다. 우리 둘은 같은 캠퍼스를 다니고 같은 학과 수업도 듣고 심지어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사이였다. 그런데 이제는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아니, 사실 모르는 사람보다 더 써먹하다. 적어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의상 눈인사라도 할 텐데 혜수는 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다. 같이 밥 먹으러 가던 점심시간도 사라졌고 시험 기간마다 도서관에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던 시간도 없어졌다. 강의실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내 시선을 피하는 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냥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애써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혜수가 없는 일상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 의미 없이 스크롤만 내리는 SNS 피드, 집중이 안 되는 수업, 텅 빈 공강 시간. 모든 게 무의미해졌다.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자꾸 예전 생각이 떠올랐다. 혜수랑 처음 만났던 날, 장마철에 우산 하나 쓰고 같이 집까지 뛰어갔던 날, 시험 끝나고 새벽까지 같이 술 마시던 날, 그게 다 사라졌다. 내가 자주 가던 캠퍼스 안카페, 혜수랑 늘 앉았던 도서관 창가 자리, 우리가 자주 갔던 분식집까지 모든 공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느끼는 공기가 달라졌다. 혜수가 옆에 없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곳이 낯설어졌다. 나는 예전처럼 그곳들에 가보려고 했다. 혼자서라도. 어차피 늘 가던 곳이니까, 익숙한 공간이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카페에서는 괜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음료도 거의 남긴 채 나왔고 도서관에서는 10분도 안 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식집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 공간들은 익숙했지만 혜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었다. 주변 사람들도 변했다. 같은 과 친구들은 우리 둘이 멀어진 걸 눈치채고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네 무슨 일 있어? 혜수랑 요즘 왜 같이 안 다녀? 나는 대충 웃어 넘겼다. 뭐? 그냥 각자 바쁜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나는 바쁜 게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너무 한가해서 문제였다. 전에는 혜수랑 같이 있느라 하루가 짧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다. 동아리에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혜수와 나는 같은 영화 동아리에서 활동했었다.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들어갔고 함께 촬영 프로젝트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런데 요즘은 동아리 모임에 가면 어색한 정적이 많아졌다. 혜수가 올 때는 내가 피했고 내가 있을 때는 혜수가 피했다. 우리를 사이에 둔 친구들도 애매한 입장이 된 것 같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는 했지만 다들 은근히 신경 쓰고 있는 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모임 끝나고 다 같이 치맥이라도 하러 갔는데 요즘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흩어졌다. 나 먼저 갈게. 나는 핑계를 대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다. 혜수가 없는 자리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공허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다. 거울을 봤는데 눈 밑은 퀭하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졌다. 예전에는 뭐 입을지 신경 쓰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학교에 나왔다. 수업도 빠지는 날이 많아졌고 과제는 마감 직전에 겨우 제출하는 수준이었다. 동아리 모임도 점점 멀어졌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친한 친구 지훈이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너 예전 같지 않아. 맨날 멍하니 있고 수업도 안 나오고.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나는 변했다. 혜수가 없는 내 일상은 너무 달라졌다. 그리고 그러다 어느 날 강의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이게 나라고?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 달랐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혜수가 없는 이 세상이 너무 낯설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는 너무 혜수에게 의존했던 걸까? 혜수가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나 컸나? 나 혼자서도 괜찮을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혜수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다. 혜수와 나는 이미 너무 멀어져 버렸다. 어떡하지?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정말 혜수 없는 세상에서도 나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 혜수가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같은 과 친구인 수진이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들었어? 뭐? 혜수, 새로운 사람 생겼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혜수가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는 소문은 이미 과내에서 퍼지고 있었다. 다들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는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알고 있었다. 혜수가 이제는 나 없이도 잘 지낸다는 걸. 혜수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 응, 원래 밝긴 했지만 요즘엔 더 좋아 보이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혜수는 여전히 활발했고 여전히 친구들과 웃으며 잘 지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가장 힘들었다. 나는 아직도 혜수 없는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혜수는 이미 나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럼 나만 바보처럼 이러고 있는 건가? 그날 나는 우연히 혜수를 마주쳤다.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답답해서 근처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혜수를 봤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다. 혜수는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손짓이 크고 표정도 풍부했다. 저런 모습 나한테도 보여줬었는데 나와 있을 때도 저렇게 활짝 웃었었는데 그 사람과 혜수가 마주 보며 웃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숨이 막혔다. 그때 혜수가 나를 봤다. 순간 눈이 마주쳤지만 혜수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돌렸다. 마치 나를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게 더 아팠다. 나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괜히 카페에 들어왔다. 차라리 보지 말걸.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밤이 되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혜수가 정말 나를 잊은 걸까? 아니면 애써 모르는 척하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질투가 났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혜수는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사람과 웃고 있다니. 그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이러는 게 맞나? 헤어지자고 한 건 나였다. 이 모든 선택을 한 건 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렇다고 정말 혜수를 완전히 보내줄 수 있을까? 핸드폰을 들었다. 혜수의 연락처를 보고 몇 번이나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연락하면 안 되지. 이제 와서 연락하는 건 너무 비겁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그냥 한 번, 딱 한 번만 솔직해지면 안 될까?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는데 거기 낯익은 필체가 적힌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엄마였다. 요즘은 문자도 거의 안 오는데 갑자기 손편지라니.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끝이 저릿했다. 제희야, 잘 지내고 있니?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엄마가 이런 편지를 쓰면 내가 싫어할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내 번호로 연락하면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어. 제희야, 엄마는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저 내가 평범하게 살았으면 해.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종이가 꾸깃해졌다. 평범하게. 엄마가 말하는 평범이란 뭘까? 나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엄마가 널 낳았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어. 그래서 더더욱 내가 힘든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어. 엄마가 틀렸다면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나는 편지를 접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이었다. 편지를 읽고 나서도 한동안 머리가 복잡했다.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속이 상했다. 엄마는 정말 내 행복을 바라는 걸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정상적인 삶을 강요하는 걸까? 예전에도 비슷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용기 내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내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다. 제희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엄마는 그냥 내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게 걱정돼서 그래. 넌 아직 어려.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엄마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나는 연락을 점점 피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편지를 받으니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쓸까 고민했다. 엄마, 나도 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나는 그냥 엄마가 날 있는 그대로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 답장을 보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걸까? 나는 한숨을 내쉬고 결국 핸드폰을 내려놨다.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의 편지는 내게서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있을까? 나는 집을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엄마의 흔들리는 목소리, 아빠의 침묵, 거실의 무거운 공기, 그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핸드폰을 꺼내 무작정 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2번 신호음이 울리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제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디야?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너희 학교 앞이야. 혜수는 바로 알아차린 듯했다. 기숙사로 와. 문 열어둘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발을 옮겼다. 서울의 밤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혜수의 기숙사 방은 익숙한 냄새가 났다. 커피향, 그리고 그녀가 늘 쓰던 섬유유연제 냄새. 나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혜수는 침대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 혜수를 안았다. 혜수야, 나 이제 어떡해? 혜수는 말없이 나를 꼭 끌어안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다. 혜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너 그대로 있어. 나는 피식 웃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알아? 알아. 만약 내가 그대로 있으면 부모님은 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자신을 버릴 순 없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기숙사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예상했던 반응이었어. 엄마는 너무 실망하셨고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고 혜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우는 거, 그게 너무 힘들었어. 혜수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렇다고 내가 틀린 건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알면서도 계속 미안해져. 혜수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너는 내 삶을 사는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나 하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혜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너는 내가 힘든 건 상관없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가족과의 거리는 그렇게 쉽게 좁혀지는 게 아니란 걸.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혜수가 일부러 나를 모른 척하는 것도 나를 피하는 것도 이제는 견딜 수 없었다. 그냥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따라 나섰다. 혜수가 카페 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한 걸음에 달려갔다. 혜수!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우산을 살짝 기울인 채 그대로 걸어갔다. 나는 뛰어서 그녀 앞으로 가서 손목을 붙잡았다. 정말 나를 무시할 거야. 그제야 혜수가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너무 차가웠다. 예전의 혜수가 아니다. 나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도 장난스럽던 미소도 사라지고 없었다. 뭐 하는 거야, 제이? 혜수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혜수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대체 뭘 원해?
나는 당황해서 겨우 입을 뗐다. 그냥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혜수가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 안 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떠난 건 너야. 우리 끝내자고 한 것도 너였어.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뭐라고 해야 할지 나조차도 모르겠었다. 미안해, 혜수야. 겨우 그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혜수는 비웃듯이 웃었다. 미안해.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더니 눈을 똑바로 맞추고 말했다. 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떠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나는 할 말이 없었다. 혜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너는 그냥 사라졌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거렸지만 혜수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내가 나한테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아? 내가 아무 말 없이 떠났을 때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널 기다렸는지 알아? 나는 혜수가 이렇게까지 화낼 줄 몰랐다. 그녀가 날 원망할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 감정을 터뜨릴 줄은 몰랐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근데 이제는 괜찮은 거지? 넌 나를 다 잊은 거지? 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혜수는 아직도 나를 잊지 못했다. 아니, 애써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였다. 조금의 침묵이 흐른 후 혜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응. 난 널 다 잊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혜수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더 이상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로. 사실 혜수와의 만남이 나를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었다.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부모님께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아니, 사실은 무서웠다. 부모님이 날 영영 외면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주말에 부모님 집을 찾았다. 오랜만에 간 집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숨기지 않으려고요.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계속 말했다. 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뀌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저예요. 그리고 저는 이대로 살 거예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는 그냥 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두 손을 꽉 쥐고 다시 말했다.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엄마, 아빠가 원한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